치아는 입속에 들어온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를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소화 활동이 더욱 편해지고 신체 전반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그전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마음대로 웃지 못하는 거. 그 끼었다 내렸다 하는 게 그게 제일 불편하지. 치아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가장 밀접한 신체 부위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중장년층일수록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도 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손상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많은 분이 임플란트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이향면, 양희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디지털 보철 과정을 적용시킨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뭐냐고 하면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미리 구강 스캐너와 CT 촬영으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완벽하게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상에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심어보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식립 가이드라는 걸 만드는데 그 식립 가이드를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임플란트의 위치를 알려준다 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전체 임플란트의 디지털 보철 과정을 적용시킨 것이 바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 시스템인데,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는 4개에서 6개 정도의 필요한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심을 수 있고 동시에 틀니가 아닌 미리 만들어진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틀니를 하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치아를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도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틀니와 임플란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틀니의 경우 이렇게 전체 틀니와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진 틀니라 하더라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끼었다 뺐다 하니까 이게 틀니가 자꾸 흔들리고 잇몸도 점차 흡수되고 틀니도 마모돼서 헐거워져 가지고 통증으로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보통 씹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로 전체를 수복할 경우에는 8개에서 10개 이상의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전체 임플란트와 최소 개수를 심어서 하는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철물을 연결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의 경우에는 3D 컴퓨터 모의 시술로 최소 절개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시술해서 아프지도 않고 좀 편안하시고 또 시술 당일날 보철물도 장착해 드려가지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최소 임플란트 개수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대던 이른 아침과 달리 한낮 기온은 25도에 육박하고 있는 목요일 오후. 이른 점심을 먹고 병원을 찾은 유익형 씨는 편안히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처음 치과를 찾았을 때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앉는 바람에 그래 한 틀니가 조금 베였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베었고 그래 어느 날 요 이제 텔레비전 그보다 본견에 이 병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결과는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 뭐 그 끼었다 내렸다 하는 게 그게 제일 불편하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뭐 조금 두려운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원장님하고 뭐 상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예. 자, 오늘 이제 한 3개월 되셔가지고 예, 또 예. 검진도 하고 예.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잇몸 색깔도 건강하고 좋거든요. 다 물어보세요.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분은 65세 남자분이셨고요. 작년 9월 달쯤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오른쪽에 사진처럼 이가 거의 많이 잃은 상태였고 앞니만 겨우 있으셨어요. 그래서 식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런데 밑에 이렇게 앞니에 보철이 있었는데 여기마저 빠져버려서 빈 공간이 돼서 발음도 새고 그리고 마스크를 안 끼면 사회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셨거든요. 보다시피 이가 별로 없으셨고 남아있는 이들도 흔들려서 거의 다 발치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틀니를 진행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먼저 틀니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를 발치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남길 수 있는 거는 이용해서 이제 구강 스캔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철물을 미리 제작을 했고요. 이 제작했는 보철물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을지 그리고 어떻게 심을지를 저희가 다 프로그래밍을 돌려가지고 디자인과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토대로 끼워서 당일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6개 하루에 다 심고 보철물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 전에 이렇게 됐던 분이 이렇게 되셔서 사회생활에 일단 첫째로 너무 자신감이 넘쳐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입꼬리 처지고 어둡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고요. 그리고 식사가 너무 편하다 하셔가지고 살도 되게 많이 찌셨어요. 그리고 밑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간단하고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위에도 곧 프라치로 시술을 다시 바꿔서 하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거울 보시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치간 치소를 이렇게 넣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넣으시면 안 되고 반대로 여기 안쪽에서도 양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깨끗하게 되고 구강 세정기에 물 나오는 거 드렸죠? 그거 꼭 쓰셔야 돼요. 이게 여기 사이에 잇몸에 이에 뿌리면 안 되고 이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있다 싶은데 이렇게 하면 세정도 되고 잇몸 마사지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오래 잘 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 심어놔도 오래 잘 쓰시려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환자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칫솔질 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렇게 치간 칫솔, 치식, 하고 구강 세정기, 여러 가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집에서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1개월마다 아니면 369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진 거는 뭐 상당히 몇 가지 되지. 뭐 전에매로 이거 뭐 뺐다 끼었다 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은 뭐 안전하게 이제 뭐 식사도 뭐 이만한 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좋은 거라요.
이른 아침부터 이향년 원장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42분하고 보면 바깥 쪽에 뼈식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오늘 시술을 앞둔 장재곤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되는데요. 시술이 있는 날이면 이렇게 모여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들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뼈식을 해야 돼. 32분하고 의료진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사이 오늘 회의의 주인공인 장재곤 씨는 긴장된 모습으로 시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아가 다 빠졌는데도 진료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재곤 씨. 병원 문도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겁을 먹었던 그가 어떻게 프라치 시술을 결정하게 됐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브로치를 한 상태였는데 한 1년 전에 뭐 큰 충격으로 인해 갖고 그 브로치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치를 빼고 이제 임플란트로 하기로. 제가 이전에 브로치 했을 때도 그 브로치 하는 기간 동안 임시 틀니를 해봤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주위에 그다음에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가 임플란트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두려움은 조금 있는데 특별히 뭐 크게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프라치 시술 전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재곤 씨. 3D CT를 이용해 치아 뿌리의 상태, 위치, 잇몸뼈 등 치아와 잇몸 상태를 진단해 오차 없고 섬세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내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해 치아를 정밀하게 스캔합니다. 그 임시 틀니는 잘 쓰고 계시죠? 네. 그 디지털로 다 계획을 해서 플래닝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데 별로 크게 아프지 않을 거니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치 시작하겠습니다. 가이드 가져오세요. 수술할 자리에 잘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주 잘 맞고 이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자리 들어갔는가 보고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네오나시스 당시에 모양이 이랬습니다. 2, 3년 전부터 이가 흔들리고 아프고 그랬는데 치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치과에 오기도 무섭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니까 그냥 지내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이가 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치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끝까지 견디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앞니를 부딪혔는 거예요. 앞니를 부딪히고 나서 앞니가 거의 빠질 정도로 흔들려서 이제 도저히 밥도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사회생활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치과 진료를 받으려고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가능하면 적게 절개하고 가능하면은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획된 순서대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흔쾌히 응하셔가지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악에는 상악동이라는 데 있어요. 상악동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본도 많이 흡수돼서 상악은 상악동 수술을 뼈 이식을 먼저 하고 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악을 임플란트 수술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악은 이렇게 지금 발치를 다 하고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하악은 몇 개 치아를 남겨놓고 이렇게 상악 완전 틀니, 하악 부분 틀니를 임시로 만들어 드리고 상악의 풀덴츠를 전체 틀니를 장착한 상태에서 하악을 심기 위해서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CT를 찍어서 컴퓨터에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 것이고 어떻게 보철물을 만들 것인지 플래닝을 하고 이렇게 플래닝 한 대로 가이드를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 디자인한 가이드대로 가이드를 만들어내고 이 가이드를 구강에 넣고 오늘 수술을 할 거고요.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미리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고정성 보철물을 환자 구강 내에 끼워드릴 작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디지털화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잇몸에 절개 없이 1시간 이내 모든 시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정밀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치아와 구강 상태에 맞추어 사전에 위치를 정하고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시술이 진행됩니다. 미니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해 놓은 보철물을 시술과 동시에 장착하게 되는데요. 시술 당일 바로 귀가하여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가벼운 식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분은 원래 이제 그 상악은 뼈 이식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악을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 가이드를 만들고 그 미리 계획된 대로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너무 가지런하게 계획대로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유동식 소프트한 다이어트 음식을 드셔야 되고 뭐 계란찜이나 두부찜 같은 거를 우선에 드셔야 되고 마음대로 씹으시면은 부러질 가능성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악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상악에 이제 뼈 이식을 할 겁니다. 뼈 이식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뼈가 완전히 굳기까지는 시간이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지금 만들어 쓰고 계신 전체 틀니를 끼고 계시고 그 뼈가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지면 하악과 마찬가지로 다시 컴퓨터에 넣어서 플래닝을 해서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아마 심어질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활짝 웃는 모습을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윤은주 씨는 병원에서 아직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틀니 때문에 입을 가리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이빨이 하나둘 또 빼다 보니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 부분 틀니를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이도 아직 어린데 부분 틀니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틀니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이제 이빨을 다른 이빨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는 언니가 여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그게 진짜 프라치가 뭔데? 이러니까 언니가 이제 대충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항상 사진을 찍을 때도 입을 활짝 벌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도 오죽했으면 엄마 좀 웃어, 좀 사진 찍을 때 좀 웃어, 웃고 찍어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에게는 이빨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제가 사실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게 최고로 좋아요. 안녕하세요. 식사 잘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 위에도 지금 이제 우리 하시기로 했었는데 하실 때까지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워터피커 하고 또 치간 칫솔하고 다 쓰고 계시죠? 네. 예. 이렇게 쓰시면 정말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거고 네. 자, 이제 정기검진 자주 오셔야 돼요. 오시란 날짜 딱딱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안에 좀 끼얹는 거 좀 청소 좀 해드릴게요. 처음 보셨을 때 내원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이쪽 위에는 가짜를 끼고 계시고 밑에는 틀니도 끼지 못하셔가지고 이런 형태로 오셨었고 구강내를 보시면 이렇게 이미 이제 미리 심어져 있던 임플란트도 좀 망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구치부에 임플란트 그 뼈가 많을 때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다 세워서 심을 수 있지만 이 신경을 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연결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임플란트 프로그램에 돌려서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정확하게 개척을 해서 역시 또 가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에 가이드를 걸고 임플란트를 먼저 심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치아를 빼고 또 먼저 심은 임플란트에 고정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투가이드 시스템으로 했었거든요. 디지털 프라치는 3D CT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환자의 구강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고 그 정보들로 컴퓨터 모의 시술을 이용해 최적의 시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골 조직과 신경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고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시술 전 수술 계획을 통해 적합한 인공치아를 미리 제작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뼈가 충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가 없어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없이 임플란트를 심어도 아주 주의 깊게 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뼈가 많이 흡수가 돼서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가 없다면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을 다치면 안면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그건 엄청나게 큰 의료 사고거든요. 그런 사고를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이드 수술입니다. 내가 이빨 안 좋다는 것을 친구들이나 주위 지인분들이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빨을 하고 나서는 이제 활짝 웃으니까 니 요즘 잘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어릴 때부터 진짜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이제 지금 프라치 하고 나서부터는 나도 편하고 또 지인분들이 잘 웃을 수 있고 이러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웃는 것도 활짝 웃고 생활의 즐거움을 많이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섭고 힘들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덜 힘들고 덜 아프게 충분히 옛날의 젊었을 때의 치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기 전에 정기적, 주기적 검진과 관리를 위해 치과에 자주 내원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 있는 미소로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화나 심한 치주 질환, 외상 사고로 치아를 모두 잃게 되면 그 상실감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달라진 외모로 인해 자신감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 건강하고 자신 있는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만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목과 어깨 통증. 매년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목과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어깨 축기부터 해가 팔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손끝까지 그래. 밤에 잘 때가 너무 심해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에 자꾸 우리하고 힘을 못 쓰고 자꾸 기분 나쁘게 아파요. 전기 통증 막 찌릿찌릿. 그리고 조금 괜찮다가 또 찌릿찌릿 막. 목과 어깨 질환은 모두 통증을 유발하지만 이 두 질환은 완전히 달라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목과 어깨 통증이 동시에 찾아오는 걸 경견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윤상우, 오종석 원장과 함께 경견통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어깨를 먼저 의심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픈 경우에는 경추부 문제로 아픈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추 부위에 디스크 병변이라든지 협착과 같은 병변들이 생겼을 때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프면서 등 부위나 가슴 앞쪽으로 통증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고, 결국은 또 저희들이 목을 쓰다 보면은 그런 아픈 부분들 때문에 어깨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어깨에 충돌 증후군과 같은 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과 어깨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하게 경추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경추에서 나타난 신경이 우리가 팔 끝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이 신경 자체가 아파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서는 증상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증상이 처음 생길 때는 체간부, 몸통에 가까운 부분부터 생기게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이행하게 될수록 원위부, 이제 손발 끝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어깨라든지 등 부위가 아프면서 서서히 어깨 쪽이 아파오고 그 다음 팔까지 내려오는 증상들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추부 질환이나 혹은 어깨 질환들에 의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프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경견통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최근에 경견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목경자와 어깨 견자를 써서 결국에는 목, 어깨 통증입니다. 재봉선을 따라서 아래쪽이 아프시면 환자분들이 팔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어깨 관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깨 통증이고, 여기보다 위에가 불편하시면 보통 어깨가 결린다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여기는 경추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어깨 문제라고 해서 어깨 치료를 하고, 어디로 가면 또 목의 문제라 해서 목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고, 보통 목은 경추 디스크로 인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 보통은 담당을 하니까 이 두 부분을 같이 치료해야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형외과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부분이 손상이 생기는데, 그 손상이 되는 원인이 견봉이라는 뼈가 계속해서 회전근개를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현상을 자꾸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회전근개를 조금 재생시키는 이런 프롤로 주사만으로도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뼈가 너무 돌출됐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이 너무 과도하신 분들한테는 이 뼈를 조금 다듬어주는 견봉 성형술 시술을 시행하면 보통은 좀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견통을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서로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이지만 정지현 씨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어깨와 팔 통증으로 어제 잠을 못 이뤘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통증은 그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해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이 많이 뻣뻣하다가 어깨 쪽부터 해가 팔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손끝까지 그래. 밤에 잘 때가 너무 심해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많이 저리고, 또 특히 뭐 잡고 이럴 때가 더 심합니다. 통증 클리닉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뭐 세충격파 이런 거 다 받아봤거든요. 받을 때만 약간 효과가 있고, 또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또 되더라고. 그래가 남편이 이제 뭐 수소문 해가지고 이쪽으로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 잘 못 한숨도 잤죠? 못 잤습니다. 그죠? 이쪽은 어때요? 이쪽이 어제 새벽부터 막 되게 저리고, 또 손도 또. 막 엄청 저려가지고. 지금은 좀 어떤데요? 지금은 조금 나은데. 조금 그래. 나은데. 예. 양손 한번 잡아볼까요? 예. 양손 다. 꽉 쥐어볼까요? 처음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힘이 잘 안 돌아오니까, 그죠? 예. 고개를 이 예. 상태에서 뒤로 한번 이렇게 뒤로 젖혀봅시다. 괜찮아요? 저리죠? 예. 네. 오른쪽이 여기가. 그쪽으로 아프고. 예. 오늘 수술하는 거는 이제 네. 저희들이 디스크가 너무 신경하고
닿아 있는 정 가운데 터져 있어가지고 네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후방으로 접근하면 디스크를 볼 수가 없어요. 신경이 막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네. 저 앞쪽에 있는 부분들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 뼈가 바로 보이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수술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네. 쉽고 빨리 끝나는 수술이고 네. 이제 고정술을 하지 않고 네.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치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은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셨을 때는 목 부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면서 좌측 어깨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견한 거는 손을 떠시는 증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잡을 때 양손 다 손에 힘이 좀 약해져서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현상들이 같이 있었으며 걸을 때 조금 휘청거리거나 다리에 저림이 생기는 증상들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도 아프시고 어깨가 아픈 증상들이 처음에 나타나긴 했지만 신경외과 의사로서 조금 더 유의 있게 봐야 되는 현상들이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손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MRI를 체크한 결과 MRI상에서 디스크가 터져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디스크 탈출증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신경을 아주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현상이 MRI상에서 관찰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증상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여서 증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수술실로 이동할 모양인지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연 씨는 통증으로 계속 힘들어 보입니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던 지연 씨. 오늘은 맘 편히 깊은 잠이 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시행할 수술은 전방경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수술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경추 같은 경우에는 후방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신경 때문에 그래서 전방으로 접근하여서 보통은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디스크 제거한 부위가 비어있게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인공 관절을 넣는 것처럼 경추 부위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여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면서 손상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한 후 그 부위에 특수 제작된 인공 디스크를 이식하게 됩니다. 최근 개발된 인공 디스크는 기존 관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지해줘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도 최소 침습으로 이루어져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 중에 저희도 큰 문제는 없었고 디스크 제거 잘 되고 인공관절도 잘 삽입되어서 환자분 깨어나시면 오늘 정도만 조금 안정 취하시고 내일부터는 아무 무리 없이 움직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이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정상적인 조직을 해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잘 손상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삽입한 인공관절이 잘 생착이 되게 되면 이후에는 크게 움직이시는데 무리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수술 받고 몸이 이제 좀 좋아지면은 뭐 산에 이제 남편이랑 산에도 가고 싶고 이제부터라도 제 몸을 이제 제가 운동도 하면서 뭐 잘 챙기고 싶어요.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하성우 씨는 요즘 통증이 사라져 살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과 어깨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제대로 낫지 않아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건강해진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원래 목이 좀 안 좋은데 디스크 있는데 이제 애랑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29기 된 아이랑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로 목이 완전 우리해가지고 팔부터 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주사 맞아도 3일 동안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싶어서 이제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MR 다 찍고 그러니까 터졌다 그래가지고 수술한다. 겁이 나 특히 목이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윤상호 쌤 보시더만 시술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시술하고 또 위양 목 한 김에 어깨도 아프니까 어깨도 그 주에 바로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자꾸 우리하고 힘을 못 쓰고 자꾸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리고 손끝에 아직까지도 찌릿찌릿합니다. 그런 증상이 계속 하루 종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예. 좀 덕분에.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수술한 이후부터는 일단 목이 안 아프고요. 네네. 두 번째는 손가락이 이제 찌릿찌릿한 부분. 갑자기 확 왔다가 이제 한 5초 정도 있다가 안 오고, 그러다 좀 잔잔하게 좀 오고. 그런 뭐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환자분은 사실은 처음 오셨을 때 마비까지 예, 진행할 예, 정도로 예, 되게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상태가 다행히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제 초래된 거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천천히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좋아지는 속도라든지 좋아지는 정도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거나 물론 빠른 편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약 먹고 네. 치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예, 하성환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오른손에 악력이 좀 떨어져 있었고 어깨랑 팔에 저림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며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근력이 약해져 있는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통증이 매우 심하게 발견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한 MRI 검사에서 다행히 환자분의 경추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심하지는 않은 편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먼저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고 그래도 근력 저하가 진행할 시에는 수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 6번 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있었고 특히 오른쪽으로 신경이 나가는 길에 터져 있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는 협착 소견이 저명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횡단면을 보게 되면 오른쪽 신경 나가는 길에 디스크가 많이 터져 있어서 가운데 부분은 크게 디스크 손상 소견이 없어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대한 염증 반응을 조율해주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시행 먼저 하여서 증상을 조율해보고 증상의 완화 정도에 따라서 추후에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에 팔은 좀 어떠세요? 일단 수술 전과 후는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일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대로 운전도 이제 그런 자세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이 자체가 아직은 좀 우리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뼈가 좀 많이 돌출된 부분이 관찰되어서 이 뼈를 조금씩 이렇게 다듬는 과정을 견봉 성형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견봉 성형술을 하고 요 공간 자체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뼈를 좀 다듬고 나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작업이나 이렇게 할 때 아마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실 거고 또 앞으로 써야 될 시간 그리고 작업의 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크게 무리 없이 오랫동안 잘 쓰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견봉이라는 뼈가 이렇게 아래로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크 모양에 있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자극하다 보면 이 모양처럼 회전근개가 좀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고 좀 너덜거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 파열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이 되셔서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생기는 문제를 공간을 넓게 만드는 그래서 뼈를 다듬어 주면 이 공간이 넓어져서 아무래도 충돌 현상을 조금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작업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 회전근개라는 어떤 조직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술적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목하고 어깨는 같이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단독으로 따로 떼어 넣어서 보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좀 유기적인 관계로 좀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환자분들이 좋아질까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치료를 한다면 아마 환자분들이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진료가 끝나고 재활치료실로 이동하는 성호 씨는 오늘 도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목 어깨 통증은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도수 치료를 통해 환자의 관절이나 근육의 상태를 진단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 관절 틀어짐을 교정하고 무너진 신체 균형을 개선하게 됩니다. 지금 왼손은 정상이고요. 오른손은 이제 계속 아픈데 이게 당장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내가 치료받으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트레일러 운전을 하는 강재원 아버님은 목과 어깨 통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건강하게 병원을 찾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축이면 회전근개 쪽에 탈이 났는데 어깨 힘줄 두 가닥 파손, 약물 치료 한 달 동안 별로 효과가 없어. 전기 통증 막 찌릿찌릿. 그리고 조금 괜찮다가 또 찌릿 막. 그다음에 목 쪽에 목 디스크 이쪽에서 신경을 누르니까 또 통증이 오는 거야. 목 쪽에 목 디스크.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좀 어떠세요? 예, 어제도 통증 없이 네.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러세요? 통증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다행이시네요. 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하실 때 본인이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참 절실히 느꼈습니다. 너무 장시간 앉아서 운행을 하면 안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1시간 이내로 네. 좀 쉬어가면서 예. 중간중간에 잘 쉬셔야 돼요. 쉬어야 다시 업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원장님 덕분에 일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통증 없는 세상, 통증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다행이시죠. 네.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좌측 어깨가 아픈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으로서 여타 다른 병원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어깨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주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물리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인데 치료를 할 때는 조금 증상이 호전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증상이 진행되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검사상에서 어깨 아픈 증상 말고도 목 아픈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측 등으로 아픈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어서 경추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해 보았고 그 결과 저희들이 디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신 편이고 마비 증상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있지만 근력이 떨어진다든지는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 증상 조율을 해보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서 어깨도 안 좋은 부분들이 같이 관찰되어서 어깨 치료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좌측 어깨가 많이 아프시기는 한데 특히나 팔로 내려오는 어깨 뒤쪽에서 팔로 내려오는 부분을 조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편이었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상에서 정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협착소견이 점영하지는 않으나 특히 5번, 6번, 6번, 7번에서 좌측으로 신경이 나가는 부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뼈가 많이 자라있고 디스크가 터져 있는 형태가 관찰이 되어서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선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한테 마비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선은 증상을 조절하여서 증상 완화 정도를 보고 추후에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힘을 한번 빼보시고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많이 부드러우셨네요. 오늘도 오늘도 프롤로 주사 예.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경견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많은 작업을 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직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할 때 더 많은 문제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을 하고 하실 때도 조금 더 주의와 이제 이런 경직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로 한 3, 4년 전에 수술을 좀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통증이 발생해서 MRI 찍어 보니까 그때 수술을 했던 회전근개가 다시 다 터져 있는 재파열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수술을 하기에는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활 치료와 그리고 일을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으셔서 지금 경추 디스크 문제는 이제 신경 성형술을 해결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 주사로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는 정도에서 통증을 조절하고 회복을 좀 시켰습니다. 오늘 강재원 아버님은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는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초음파로 우리 회전근개 파열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안 좋은 부위에다가 제가 주사를 드릴 겁니다. 따끔합니다. 이 프롤로 주사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고 이 손상부를 가서 오히려 손상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재생을 시키는 인자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인자가 이제 재생 회복을 오히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조금 더 많이 생겼다가 재생이 되면 통증이 다시 가라앉는 자연스럽게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프롤로 주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일을 위해 또다시 운전하는 강재원 아버님. 오늘은 한결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하는 것도 요즘 즐겁기만 한데요. 요즘 그의 바람은 항상 같이 있었던 이 차와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치료 후에 너무 좋습니다. 또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100%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안 하고 더 이상 나빠지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치료를 너무 잘해줘서 원장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목 어깨 통증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 통증이 극심하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는다는 것은 아마 잘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경견통은 두 가지 문제, 목의 문제와 어깨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외과가 신경외과가 같이 협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목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런 경추의 문제와 어깨 문제를 동시에 좀 해결하시는 것이 아마 100세 시대를 사는 아마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견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노화에 의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의 시기가 안 늦춰질 경우에는 신경통의 만성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통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통증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질환이 더 만성화되기 전에 우리 몸이 전하는 신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